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나폴레옹 힐. 감사스마일도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어제 창릉 3기 신도시 S3블럭 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천엘님께서 S3 당첨됐습니다. 그동안 감사스마일 유튜브 보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이후로 쭉 감사스마일 유튜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반가운 당첨 감사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보면서 S3블럭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또 다시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고양시 의회 회의록에서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왔는데, 가장 관심 있을 개통 일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남 의원님께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일산역 연장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 개통을 목표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때 개통식을 할 예정에 있고 일산역까지 연장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립니다. 6월 24일에 그러면 개통식이 거의 정해졌겠네요 라고 지금 다시 질의를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께 그런 것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6월 24일을 갖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토요일입니다. 저는 내심 6월 30일 전에 개통을 할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예상은 했지만 아마 6월 28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주 빨리 6월 24일 토요일에 개통식이 거행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 차질 없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개통이 되기를 감사스마일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6월 달에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릉 S3블럭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당첨되신 분들은 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입주할 때 여기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첨을 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또 당첨되신 분들은 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당첨이 돼도 고민이고 당첨이 안 돼도 고민이구나. 여기에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의 착공은 올 늦어도 3분기 내에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창릉 천마을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도래울마을 5, 6, 7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예상대로 S3블럭이 2026년에 본청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입주는 2029년인데 아마 입주 일정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S3블럭 당첨되신 분들 정말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준 로또에 당첨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히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당첨자 결과 발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세금융신문의 전문가 칼럼인 장경철 부동산 1번가 이사님의 칼럼을 토대로 2023년 수도권 개통 및 연장 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들 아시죠? 이제 이야기 안 드려도 되죠?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히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구독자가 많이 증가해서, 감사스마일도 제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을 하면서 즐겁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가 어떻게 보면 감사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내용이 안 좋더라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고양시에 계신 분들,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오신 분들께 많이 홍보해서 같이 창릉 3기 신도시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수도권은 굵직굵직한 전철 노선들이 새로 개통했거나 연장됐습니다. 대표적인 노선을 살펴보면 4호선 진접 연장, 그리고 신분당선 강남 신사 연장, 5월에는 또 신림선 경전철 개통, 12월에는 경의중앙선 운천역 개통 예정까지 이렇게 지금 했었는데, 올해 2023년에 수도권 신설 노선 및 역사 핵심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호선 연천 연장인데 올 4월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그러니까 서울 북부 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1호선 연천역 연장 소식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8호선 별내 연장입니다.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시기가 2024년 6월께로 약 6개월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지금 늦춰진 거죠. 개통이 되면 남양주 별내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강남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의 지역은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산 연장 소식, 일산 연장 관련해가지고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올 6월 개통 시에 일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김포공항역을 이용하거나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고, 일산에서 부천이라든지 시흥 방면으로 이동거도 원활해지고, 더불어서 서해선은 화물열차도 운행할 수 있어서 서해 쪽에 각종 물자들이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파주 방면으로 빠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제 올 6월까지는 일산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지만,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정도 되면 운정역까지,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파주 운정까지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서해선 소화성 남양 연장,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서해선 소화성 남양 연장이 올 10월 예정인데, 여기가 제가 뒤에서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서해선 전철 운행 노선의 북쪽 끝이 일산역이라면 남쪽 끝은 현재 원시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사에서 원시까지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역에서 두 정거장 아래인 서화성 남양역으로 연장됩니다. 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이제 송산 그린시티라든지 일단 화성 생활권까지, 지금 현재는 이제 원시역까지밖에 가지 않고 있고, 원시역에서 이제 두 정거장 아래인 남양역으로 연장된다고 하면 화성까지도 다니기도 편할 거고, 더 나가서 이제 2024년에는 홍성에서 송산까지 이제 있는 서해선이 이제 완전 개통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 홍성에서 송산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서해선 전 구간이 개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강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때문에 이제 경강선도 이제 상당히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남역이 올해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남역이 어디냐면 GTX 성남역과 환승 연결을 위해서 경강선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GTX역과 이제 성남역이 이제 환승이 된다고 하면, 경강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GTX-A를 이용해서 이제 일산까지도 올 수가 있고, 또 동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또 환승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스마일이 경기도 고양시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런 신규 철도망이라든지 수도권의 개통과 연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노선들이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8호선 별내선이라든지 서해선 일산 연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서해선 서화성 남양 연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소사에서 원시까지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에서 송산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을 갖다 하게 되면 남양역까지 두 정거장 연결하게 될 경우에 이제 서화성 남양 연장 노선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고요. 여기에서 경부 고속철도와 서해선도 이제 연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이 우리가 지금 서해선을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파급 효과를 모르시는데 일단 이 소사 원시만 다녔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산에서 이제 소사에서 원시까지 이제 이걸 운행을 하면 그 파급 효과를 알게 될 것이고 올 가을에 되면 송산 남양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내년에 전체적인 구간 홍성에서 송산 구간까지 완전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떤 경부 고속도로, 경부 고속철도, KTX급의 그런 속도로 지금 가기 때문에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도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믿지 않겠지만 그런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화성 남양역으로 연장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원시역과 새로 연장되는 서화성 남양역 사이에는 국제 테마파크역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근본 연장에서는 제외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화성 남양역까지 일단 연장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예정이기 때문에 또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제 이제 GTX-A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년 하반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내후년 2025년 전반기를 갖다가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내년 전반기에 아마 운행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서해선 개통 시에 충남 홍성군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제가 1시간 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게 실감이 안 되실 텐데 거의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충남 홍성에서 화성까지는 정말 KTX급으로 거의 180km, 150에서 180km 속도로 지금 달리는 그런 기차, 전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해선은 경기권과 충청권을 연결해주는 노선일 뿐만 아니라 서울 업무지구 등 이동을 더욱 간편해주는 정말 황금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산 소사선의 이런 파급 효과가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개통을 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팩트는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올해 6월, 빠르면 6월 24일 날 지금 개통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6월 24일 날 개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이 경강선의 신설, 판교에서 임해역 사이에 성남역이 있는데 이 성남역은 잘 모르시겠지만 GTX 성남역입니다. GTX 용인, GTX 성남, 그리고 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이제 동탄역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성남역 사이에 환승 연계를 위해서 이제 경강선 판교역에서 임해역 사이에 지금 성남역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2월 중 개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GTX와 동시 개통을 한다고 하면 2024년 전반기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경강선, 여주에서 이천 가는 이 경강선의 파급 효과가 판교에서 가게 되면 신분당선 환승 효과가 있고 또 성남역에서 가게 되면 GTX-A 환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경강선 라인도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까지 올해 개통되거나 임박한 수도권 개통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살펴드렸는데 물론 교통 호재들이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 조정장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팩트지만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거라고 보면서도 업계에서는 GTX라든지 이런 전철, 신규 개통이라든지 연장되는 이 노선 사이에 교통 호재가 가진 개발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차갑기만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진정되면 교통 호재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일산 소사선 라인, 경강선 라인, 그리고 8호선
8호선 이 연장하는, 별내선 연장하는 이 라인, 철도가 지나가는 또 정차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스마일이 GTX-A가 물론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제 개통하는 그 시기가 내년 전반기로 와 있고, 또 GTX-A가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내년 하반기는 쉽진 않겠지만 내후년 2025년 전반기 정도는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이제 착공이 올해도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의 일산 대곡, 그러니까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빠르면 6월쯤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고양시의 그런 미래는 너무너무 밝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고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을 할 것이고 더 떨어질 것이고 폭락을 할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S3블록 당첨자들조차도 이게 당첨이 됐는데 입주할 때쯤 되면 가격이 반토막 되어 있고 지금 5, 6, 7단지 원흥지구라든지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6억 7억인데 7억 8억인데 5억 미하로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까 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불과 2020년, 2021년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정말 이런 정반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에 제가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물론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면,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집값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인접해 있어서 이렇게 서울 지도를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하다못해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랑 서울과 같이 맞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은 지금 3호선과 경의중앙선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배드타운으로 전락된 게 사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이제 6월 달부터 6월 24일 날 이제 일산 소사선이 개통을 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반전될 거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마곡에서 이제 고양시에 출퇴근하는 게 이제 자차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로 전철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강남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3호선 경의중앙선으로 해가지고 환승해서 가지만 이제는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서 9호선을 환승을 해가지고 이제 강남 주요 업무지구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감사 스마일 생각은 지금도 고양시 집값은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강북의 이런 주택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또 빌라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강 이북도 이제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도 많은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도로망, 그 다음에 전철망을 갖다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게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 S3블록 당첨되신 분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해 오셔서 또 이야기를 드리면, S3블록 사전청약 당첨돼가지고 물론 검증을 또 거쳐야 되겠지만 S3블록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S3블록의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 그리고 민간분양을 갖다가 계획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조회수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남 교산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창릉에 대해서 관심이 무진장 많고, 특히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쪽에 거주하시거나 일산,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에 있는 분들까지 창릉을 들어오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앞으로 창릉에 남은 공공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또 공공분양이 있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지금 S3블럭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또 나눔형으로 해가지고 한 개 또는 두 개 단지로 해서 아마 또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일산 소사선 개통 일정이 임박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꼭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3월 마지막 날 기쁜 소식을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공부하고 부동산을 알아가는 게 앞서서 이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임팩트를 주셨는데 유튜브 보면서 많이 공부했다는 이 이야기와 두 번째로 앞으로도 같이 이제 제 유튜브랑 같이 성장을 하겠다. 지금 이분은 S3 블럭만 당첨됐지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S3 블럭에서 이제 또 다른 집으로 해서 또 갈아타기도 하셔야 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주택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도 현명하게 갈아타기를 하시고 또 내 자녀들에게 이 부동산 지식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스마일 하게 되면 고양시 서북부만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길었지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S3블럭 당첨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란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